중앙아시아 산악지대에 아주 작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썹 사이가 이어진 이른바 외눈썹이야말로 진정한 미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던 한 소녀가 길 위에서 끌려가 다음날 아침 누군가의 아내로 깨어납니다. 빛나는 휴대폰 화면 위에 단 3단어로 끝나버리는 결혼도 있습니다. 7명 중 1명의 남자가 일자리를 찾아 국경 너머로 사라져버렸죠. 궁소련이 남긴 가장 가난한 지역, 타지키스탄의 이야기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심장부, 타지키스탄은 이 지역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사방이 육지로 막혀 있고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사이에 끼어 있죠. 1100만 명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90% 이상이 산입니다. 평평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워낙 귀해서 거의 전설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굽이굽이 계곡 사이로 마을이 매달려 있고 길 하나를 내려도 산을 깎아야 하는 세계입니다. 9세기에 이 땅에서 시를 쓴 루다키, 페르시아 문학의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사만 왕조의 이름은 아직도 이 나라의 일상에 살아 숨쉽니다. 돈의 이름부터 소문이니까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야그노브 계곳에서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고대 실크로드의 상인들이 쓰던 소그드어의 직계 후손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세계 대부분이 문명의 걸음마를 떼던 시절, 이곳은 이미 아라레에서 인도 국경까지 무역을 하던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가혹합니다. 추위를 견디려고 집들은 낮고 두꺼웁고 전기는 하루 몇 시간만 들어옵니다. 수도 두샨베라는 이름조차 옛날에 매주 월요일마다 서던 시장에서 왔습니다. 그저 월요일이라는 뜻이죠. 이 영상이 얼마나 멀리 닿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시, 국가를 적어주세요. 다 읽어볼게요. 이제 이 사람들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죠.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아는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타지키스탄 전역에서 양 눈썹이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외눈썹은 곧 아름다움이자 순결의 상징입니다. 짙고 굵을수록 더 아름답다고 여기죠. 왜일까요? 손대지 않은 굵은 눈썹은 건강과 순수함을 뜻하니까요. 거울 앞에서 한 줄 한 줄 그려내는 그 모습에는 이곳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해 품는 오래된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곳의 미는 페르시안 특유의 고요함입니다. 창백한 피부, 붉은 기운, 짙은 눈동자. 여행자들은 볼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아름다움 밑에는 뼈아픈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남자들이 사라져 여자가 결혼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종교 의식으로만 맺는 둘째, 셋째 아내. 혼인은 주어지지만 법적 보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들 뒤에는 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결혼은 늘 청혼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끌려가는 것으로 시작하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아래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몇 초면 되지만 이 영상을 볼 기회가 없었을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신부 납치는 이곳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목화를 따던 소녀가 갑자기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차에 밀려 들어가 낯선 남자의 아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건 타지크인들의 고유한 전통이 아닙니다. 키르기스인과 카자흐인들에게서 들여온 비교적 최근의 관습이며 대다수 타지크인들은 이를 수치로 여깁니다. 납치된 소녀는 온 마을이 아는 수치를 뒤집어쓰고 그 무게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국경 너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000건이 넘죠. 하지만 신고 자체가 거의 없어 실제 규모는 어둠 속 어딘가에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일단 신고되면 타지키스탄 법률은 이를 납치 범죄로 다룹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다시 생겨났을까요? 이유는 돈입니다. 정식 결혼식은 선물, 잔치, 하객까지 모두 헤아려야 하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졌습니다. 돈이 없는 남자에게 아내를 맞이하는 것보다 빼앗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겁니다. 높은 산골 마을에 사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러시아에서 일하러 간 지 여러 해째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탁자 위에 놓아둔 핸드폰 화면이 조용히 켜집니다. 세 단어가 떠오릅니다. 탈락, 탈락, 탈락. 이슬람 전통에서 이혼을 의미하는 단어를 3번 말하면 결혼이 끝납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건설 현장의 남편들은 직접 입으로 말하는 대신 타이핑해도 똑같이 효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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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하지만 금지 조치는 더 깊은 함정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종교 혼인식인 니코흐만 올리고 국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도착한 순간 여성이 깨닫는 건 이혼보다 더 끔찍한 현실입니다. 법 앞에서 애초에 결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부양비도 청구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고를 한 부부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북쪽으로 사라졌습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타지크인, 7명 중 1명꼴의 국민이 계절 노동자로 국경을 넘습니다. 거의 전원이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이고 대부분 러시아에 삽니다. 2024년 중반 러시아 안에 체류하는 타지크인은 약 120만 명,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고국보다 훨씬 추운 겨울을 버티며 벽돌을 쌓고 짐을 나릅니다. 향수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고향 마을 빈집마다 남겨진 건 늙은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매달 송금을 기다리는 아내들 뿐입니다. 그들이 보내는 돈은 부수입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혈관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가 GDP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약 18억 달러. 대부분 핸드폰을 오가는 숫자로 가족에게 닿습니다. 한 가족의 미래는 매달 한 번 작은 화면에 뜨는 숫자 하나로 수렴됩니다. 돈이 오면 먹고 짓습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시골 마을 어귀에 서서 보면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사람 10명 중 9은 남자입니다. 남겨진 여자들이 온 나라를 등에 업고 견딥니다. 류약볕 아래 밭을 갈고 무릎 꿇고 면화를 따고 맨손으로 흙을 파서 관계 수로를 청소합니다. 본래 2사람 몫의 노동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돌보며 묵묵히 해냅니다. 땀방울이 옷깃을 적셔도 고된 노동도 밤잠 못 이루는 걱정도 다 떠안은 채 지갑은 다른 사람이 줍니다. 기억하세요. 이 여인들이 바로 화면 3글자로 이혼을 통보받은 아내들, 학교 가는 길에 차에 끌려간 소녀들, 국가가 결코 서명해주지 않은 2번째 아내들입니다. 아무도 사진에 담지 않고 어떤 경제지표도 잴 수 없는, 나라가 돈은 보이지 않는 축입니다. 지금까지 타지키스탄 이야기 중 가장 놀라운 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가구를 짓누르는 건 사라진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가장 깊은 모순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의 97~98%가 무슬림인 타지키스탄. 그런데 히잡을 금하는 건 다름 아닌 국가 자신입니다. 2024년 6월 대통령은 법률 2048호에 서명했습니다. 국가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 외래 복장, 사실상 히잡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2016년부터 아랍식 이름과 종교적 칭호를 권장하지 않고 대신 페르시아 대서사시 샤나메에서 이름을 따오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수입된 극단주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체성의 뿌리를 아랍이 아닌 페르시아 과거에 박으려는 의도. 동의하든 아니든 그 사디 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염을 단속하는 정부는 잔치까지 통제합니다.
2007년부터 타지키스탄 법은 결혼식과 장례식 하객을 200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주말에만 열어야 하고 시간도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만. 가족들이 거창한 잔치로 파산하는 걸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부가 기쁨까지 규제해버린 셈이지만 그 뒤에는 씁쓸한 사정이 자리합니다. 서로 체면을 세우려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의회가 쓰지 않은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타지크 집안에서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입니다. 바닥에 깐 천 위에 다스타르콘이 펼쳐지면 맨 먼저 차가 나옵니다. 아무 말도 꺼내기 전에 탁자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차를 따릅니다. 그 한가운데 58라브가 자리를 잡습니다. 천천히 끓인 쌀과 당근, 양고기 요리. 2016년 유네스코가 인류 공유 유산으로 지정했고 현지에서만 200가지가 넘는 조리법이 전해집니다. 남자의 오시를 먹으면 40년의 존경을 빚진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달에 $200로 살아가는 남자가 낯선 이 앞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음식을 대충 집어먹으면 진심으로 상처를 받죠. 여기선 환대를 거절하는 게 모욕보다 더 깊이 배입니다. 한 손엔 하객 수를 세는 정부, 다른 한 손엔 낯선 이가 먼저 먹어야 한다는 가장 오래된 불문율을 지닌 사람들. 이제 제목이 약속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소련이 남긴 15개 공화국 중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 빈곤의 무게가 선명해집니다. 공식 임금 기준으로 괜찮은 직장이 한 달에 $304, 법정 최저임금은 $8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7 미만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관광객이 느끼는 싼 맛이 아니에요. 벌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간극이 절대 좁혀지지 않는.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상처가 드러납니다. 1991년 제국이 무너질 때 에스토니아와 타지키스탄은 같은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똑같은 빈손이었죠. 그런데 지금 에스토니아 1인당 연간 소득이 $32,000, 타지키스탄은 $1,400입니다. 약 23대 1. 같은 배에서 갈라져 나온 두 나라의 운명이 이토록 다릅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 10월부터 4월까지 불이 꺼집니다. 전력의 대부분이 수력에서 나오니 강물이 줄고 추위가 수요를 몰아치면 정부는 전력을 배급합니다. 농촌 가정엔 하루 8시 10시간, 새벽과 저녁으로 나뉘어 전기가 들어오고 어떨 땐 4시간뿐입니다. 아이들은 폰 불빛 아래에서 글자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전력의 40%를 단 하나의 알루미늄 제련소가 쓰고 있습니다. 도시는 어둠 속에 앉고 제련소는 돌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땅은 대지가 뽐내려고 만든 걸작 같습니다. 타지키스탄 영토의 90% 이상이 산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두 산맥, 파미르와 톰산이 정면에서 부딪히는 그 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옛 지도 제작자들은 파미르를 세계의 지붕이라 불렀죠. 그 지붕의 꼭대기, 이스모일 소모니봉은 24,590피트까지 솟아 북아메리카의 그 어떤 봉우리보, 그리고 지금은 중세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되찾았죠. 극지방을 빼면 지구상에서 가장 긴 빙하입니다. 하지만 이 장엄함을 가로지르는 길은 살벌합니다. 두 대도시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는 해발 약 9,000피트, 안반을 뚫어 만든 3마일 길이의 안조부 터널을 지납니다. 오랫동안 조명도 환기도 없어 매연이 짙게 깔렸고 운전자들은 이곳을 죽음의 터널이라 불렀죠. 그나마 최근에야 조명과 환풍기를 달아 다스려졌습니다. 그 터널을 넘고 나면 풍경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가장 기이한 건 자연이 빚은 풍경이 아닙니다. 구소련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스스로 세운 것들입니다. 2011년 타지키스탄은 수도 하늘 아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독립깃대를 세웠습니다. 높이 541피트의 강철 기둥, $350만 쏟아부었죠. 3년간 세계 기록을 지켰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3기 분량의 전력을 품고 1,000만 명에게 불을 밝히며 나라 전력 생산량을 2배로 끌어올리죠. 2025년 후반 주요 공정을 넘겼고 2027년 에너지 자립을 겨냥합니다. 2008년부터 $50억 넘는 돈이 흘러들었습니다. 이전에도 해낸 일입니다. 소련 시절에 지은 누렉댐은 수십 년간 세계 최고였고
지금도 한 벽의 콘크리트에서 나라 전력의 70%를 뽑아냅니다. 1911년 대지가 흔들리고 산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떨어져 나온 산사태가 무르가부 계곡을 통째로 막아버렸죠. 그렇게 태어난 것이 우소이댐입니다. 높이 약 1860피트,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천연댐입니다. 그 벽 뒤로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사레즈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그 홍수는 바르탕, 판지, 아무다리아 강을 따라 4개국을 휩쓸어 최악의 경우 아라레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길목에 사는 사람만 500만 명, 하나의 불안정한 사면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등에 지고 있는 셈입니다. 2015년 규모 7.2의 지진이 덮쳤을 때도 이 댐은 버텨냈습니다. 눈에 띄는 손상 없이 지금도 위성에서, 유엔에서, 아가칸 재단에서 하류 마을들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지원하며 1992년 내전의 피바람 속에서 에모말리 라흐몬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헌법은 그가 사실상 종신 통치할 수 있도록 모양을 바꿨고 권력은 이제 세대를 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 태어난 아들 루스탐은 수도의 시장이자 상원 의장을 겸합니다. 헌법상 대통령 자리를 넘겨받을 바로 그 위치입니다. 2025년에 이르기까지 라흐몬은 아들의 길을 닫기 위해 고위 관료는 물론 가까운 친척들까지 속아냈습니다. 반대 세력을 걷어내고 자리를 비워가며까지요. 하지만 이 가족의 진짜 영토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옥스이 KRP의 조사 보고서는 이 나라를 한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처럼 묘사합니다. 사위는 석유가스, 광산, 관세터미널, 은행, 심지어 운전면허 학원까지 손을 뻗은 거대 재벌의 총수입니다. 딸 하나는 비서실장, 또 다른 딸은 최대 상업은행 부의장입니다. 기자들이 추적한 한 사례에서 손자는 9살 나이에 두바이 해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약 130만 달러짜리를요.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일입니다. 시골의 어머니가 남편을 모스크바로 보내 한 달에 몇백 달러를 벌어오게 하는 동안 꼭대기의 가족은 조용히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질문의 답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것을 가진 나라가 보통 사람 손에는 이토록 적게 남기는지. 2011년 타지키스탄은 세계에서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국토를 내준 것입니다. 파미르 고원 약 1000제곱마일을 중국에 넘겼죠. 베이징은 이를 100년 된 국경 분쟁의 끝이라 불렀고 그 대가로 막대한 빚이 조용히 탕감되었습니다. 현금으로 갚을 수 없는 나라에게 남은 유일한 화폐는 지도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의 땅이 지도 위에서 선 하나로 옮겨지는 순간 그 위에 살던 사람들의 삶도 함께 움직입니다. 빚을 땅으로 갚는다는 것, 그것이 가난한 산악국가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떠들지 않지만 그 존재는 산골 주민들의 일상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빚의 그림자는 더 깊어지기만 했죠. 2026년 초 타지키스탄의 대외 부채는 약 30억 달러에 달했고 중국은 그중 7억 달러 이상,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몫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숫자가 마침내 돌아서고 있거든요. 2025년 타지키스탄 경제는 약 8% 성장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2010년의 절반을 넘던 극빈층 비율은 이제 1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로군댐이 완공되어 긴 겨울 정전이 끝나는 날, 이 나라의 한계는 또 한 번 올라갈 것입니다. 세계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여행객이 들어올 수나 있을지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수십 개국 국민에게 비자 면제로 입국을 허용하고 파미르 고속도로는 트래커들 사이에서 비밀처럼 입소문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부는 결코 통장에 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딜쇼드 나자로프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전이 아버지를 앗아간 해 그는 15살이었습니다. 국가는 운동선수에게 내줄 게 거의 없었고 체육교사였던 어머니가 손수 훈련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6마일 약 9.7km를 군사 검문소를 지나 걸어서 훈련했습니다. 2016년 해머를 258피트 약 78.6m 던져
타지키스탄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돈으로 사지 않고 직접 길러낸 챔피언입니다. 어떤 화면으로도 보낼 수 없고 어떤 메시지로도 빼앗을 수 없는 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곳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게 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이런 이야기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납치된 신부와 한 통의 이혼 문자, 이곳을 굶기면서도 품어주는 산맥, 결혼식 하객수를 세는 정부와 낯선 이에게 먼저 밥을 권하는 사람들, 이 모순들은 따로가 아닙니다. 매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한 작은 나라의 현실입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를 청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두샨베에서 태어났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